지금 대한민국은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박경 게이트. 발단은 그룹 블락비 출신 가수 박경 씨가 자신의 SNS에 실명으로 사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부터인데,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 곧장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도 음원 조작 제의를 받았다, 이런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사재기 논란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하재근 문화평론가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사재기 의혹 논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재기 의혹이 네. 2010년대 초반부터 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항상 이렇게 막연하게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니면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의심을 갖거나. 네. 근데 이번에는 업계 내부 인사가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명을 콕 찍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네. 이게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네. 구체성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르고 과거의 의혹이 법정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다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법정까지 갈 것 같아서 보다 좀 과거보다는 심도 깊게 진실성 여부가 가려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좀 기대가 나옵니다. 지금 평론가께서 업계 누군가가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뭐 업계의 누구는 블락비 출신의 박경이고, 그럼 실명으로 일단 거론됐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평론가께서 거론해도 될까요? 누구를 지목했는지. 지금 박경 씨가 지목한 것은 뭐 바이브라는 듀오 팀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송하혜 씨라든가 그 외에 몇 명 더 이제 지목을 했는데, 일단 바이브하고 송하혜 씨는 펼쳐뜨면서 강력하게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명예훼손이다, 그런 입장이고, 네. 그 다른 가수들도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네. 알려지고 있는데, 송하혜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억울하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박경 씨가 요번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것은 차라리 고맙다. 그러니까 송하혜 씨 본인도 알고 싶다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재기가 정말로 있는지. 네. 그리고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좀 결백을 밝히고 싶다, 이번 기회에. 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뭔가 거론 당하는 사람마저도 궁금해하는 의혹이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혹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에서 사실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선 음반 사재기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90년대까지는 음반 사재기 의혹이 있었고, 네.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 음반 시장 자체가 거의 붕괴해버렸기 때문에 요즘 음원 차트가 중요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2010년대부터 음원 사재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음원 사재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음원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한다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재생을 하는 거죠. 네네. 그 재생을 반복적으로 일으켜서 그 음원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걸 보고 이제 음원 사재기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보통 이것이 사람이 직접 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고 뭐 재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기계를 돌려서 순위를 올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드루킹 사건을 연상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인위적으로 댓글도 달고, 뭐 다운로드 버튼도 누르고, 재생 버튼도 누르고, 또 최근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표를, 네. 그 콘서트 표 같은 거 한꺼번에 다 사들이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사람 대신에 여러 가지 조작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조작 마케팅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제안하는 또 브로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대가는 또 무엇으로 지금 예상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가요? 이게 이제 확인된 바는 없는데 네. 소문이 무성한 거거든요. 네. 소문에 따르면 일단 브로커가 있어서
어떤 뮤지션한테 브로커가 접근을 한다. 뮤지션이 됐던 아니면 뭐 회사가 됐건 네. 누군가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순위를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 음원 차트 한 50위권까지 올리는 데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 네. 뭐 1위까지 올리려면 뭐 1억에서 몇 억대까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소문이 흘러다니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흘러다니는 얘기는 그 돈이 없는 사람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음원 순위를 올려줄 테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도 또 접근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소문이 한 10여 년간이나 흘러다니고 있는데도 여태까지 확인이 안 된 것은 네.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좀 제대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제안을 받았다, 이런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신인 가수라든가 기획사에서 특별히 키우려는 그런 가수들은 상당히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제안에. 그렇게 이제 일단은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단순히 뭐 일반 그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의혹으로만 돌아다니는 것이라면 이렇게 크게 사회 문제로 비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 의혹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브로커한테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얼마 전에 인디 가수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네. 과거에 성시경 씨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성시경 씨도 그렇고 이승환 씨는 엄청 유명한 가수잖아요. 네. 이승환 씨도 자신이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었고, 네. 그다음에 JYP를 이끄는 박진영 대표. 네. 박진영 대표도 나는 음원 사재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심지어 그 가요계 주요 그 대형 기획사들이 연대해서 네. 음원 사재기의 의혹을 고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면 고발까지 할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의혹이 굉장히 크던 차에 박경 씨가 이 일을 터뜨리니까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수 박경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봅니까? 이 실명까지 거론한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배경이나 경위가 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박경 씨가 어떻게 그 실명을 다 거론하게 됐는지, 정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다니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가볍게 그렇게 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네. 만약에 그냥 흘러다니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거라면 상당히 경솔한 것이고, 네네. 뭐 증거가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법정에서 향후에 가려질 것 같습니다. 박경 씨가 나도 누구처럼 사재기 하고 싶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했는데 그 네. 실명으로 거론된 그 대상들은 실제적으로 음원 차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나요? 뭐 지금 현재 다 그렇게 올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 음원 차트에서 비교적 성적이 좋은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그 거론된 뭐 팀 중에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팀을 대놓고 저격하는 듯한 노래가 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 일반적인 시중의 인기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노래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B라는 팀의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더라. 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박경 씨가 그 B라고 하는 그 팀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을 한 거죠. 만약에 음원 차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재기를 통해서 상위권에 오른다면 그 가수에게는, 그 기획사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음원 차트 상위에 계속 올라가면서 생기는 어떤 효과, 부수 효과, 이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어떠한 노래가 인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차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트에 올라가면 인기가 생기더라. 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본말이 전도된
차트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현상이 차트를 만든 게 아니라 차트가 현상을 만든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차트에 올려놓고 보자라는 경쟁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꼭 기계를 돌리지 않더라도 팬들이 조직적으로 뭐 사재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일단 상위 순위를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음악 소비자들이 그 노래를 집중적으로 이제 야, 이 노래가 요즘 뭐 대세인가 보다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듣게 되면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음원 수익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떴으니까 방송 출연을 하게 되고 개런티도 올라가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행사를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또 무명 가수가 일단 떠서 이름을 알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스타가 되는 것이니까 유무역의 이익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의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자, 실명으로 거론된 측에서 일단 박경 씨를 고소를 했으니까 일단 법적 공방으로 넘어갔고 또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글쎄요,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런지는 우선은 법정에 간 적이 없어서 명예훼손은 일단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러니까는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명예훼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사재기라는 행위가 만약에 확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뭐가 적용이 될지는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업무방해 같은 거 이게 음원 사이트에 차트 산정하는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까 그런 게 떠오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또 어떠한 뭐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런지는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고질적인 거라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음원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보인다는 건 참 그렇네요. 아예 실체가 없이 그냥 지금까지 소문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체부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뭐 어떤 실체를 잡을 수가 없다. 그게 결과가 나왔고 이제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과거에 대형 기획사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때 검찰에서도 이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잡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검찰이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면 밝힐 수도 있는데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건지 그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조사가 이루어져서 좀 정말 상황이 어떤지 알려지면 좋겠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이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명을 밝힌 박경 씨가 요즘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경 씨를 응원한다는 목소리도 많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경 씨가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경솔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그 박경 씨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별개로 어쨌든 음원 사재기를 공론화한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반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박경 씨의 노래를 좀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대형 스타의 팬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대형 연예 기획사 대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 스타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팬덤이 있고 유명하고 노래도 막 서울 시내 신곡 발표했다면 어디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음원 차트에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노래가 그보다 위로 확 치고 올라가니까 이건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그전부터 대형 기획사 스타의 팬들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러한 이제 팬덤들이 박경 씨를 응원하는 거죠. 자, 요즘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K-팝 최고 인기 시대인데 자, 이런 불공정 행위, 시장 왜곡 이것은 결국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요계 차원에서 우선 자발적인 어떤 자정 노력 같은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혹에 따르면 이 좀 무리한 방법으로 차트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죄의식 없이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는 것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음원 사이트 측에서 다운로드 이런 재생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사람이 하는 건지 기계가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음원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면 걸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음원 사이트 측에서도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서 실시간 차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과열 경쟁이 일어나니까 이 실시간 차트라는 것이 꼭 필요한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존폐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출판계에서도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가 자기 책을 마구잡이로 사들인 이 사재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게 문학의 어떤 전반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없는지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뭔가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선정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오디션 순위 조작 문제가 있었죠. 인기 있다고 뽑힌 사람들이 조작이다라고 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고, 사회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또 베스트셀러 뽑혔을 때 이거는 진짜로 많이 팔려서 된 거냐, 등등등. 히트 브랜드 뽑혔을 때 이게 정말 히트한 게 맞는 거냐, 등등등. 곳곳에서 그런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 이거는 한국 사회의 상당히 고질적인 병폐고, 이게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자산인데, 우리나라는 그 신뢰, 그 사회적 자본이 거의 바닥 수준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고 각 분야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수사도 제대로 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는 그 각 차트 산정 같은 것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사회적 기풍을 바꿔야 우리나라가 좀 선진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사회로 가는 진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